문화통치 보시면요. 문화통치 보기 전에 우리 3.1운동 일어났다 했죠? 자, 3.1운동 몇 년? 몇 년? 1919 1919 적어 놓으시고 1919 1919 자, 1919 해서 3.1운동 일어난 다음에 20년대부터 문화통치를 시작하게 된다는 거 보시면 돼요. 자, 문화통치 시작합니다. 뭐? 자, 정치는요 3.1운동과 국제 여론이 악화가 돼요. 자, 3.1운동을 하면서 전국적으로 다 일어나, 진짜로. 그래서 이제 세계 여론들이 야, 얼마나 못되게 굴었으면 저렇게까지 사람들이 들고 일어날까 하면서 막 이제 악화가 된 거죠, 일본에 대한 여론이. 자, 그러니까 안 되겠다, 우리 약간 좋은 이미지로 포장을 하자 하면서 친일파 양성을 합시다. 친일파 양성을 위해서 뭐? 민족 분열을 조장하죠. 민족 내부 분열을 조장한다. 그죠? 자, 그래서요, 이 시기 때는 어떤 사람들이 친일파를 하면 좋을까? 자, 어떤 사람들이 친일파를 하면 좋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 거야. 자, 아무것도 영향력이 없는 사람들이 친일파를 하는 것보다 이제 영향력이 큰 사람들 있죠.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요즘에 엄청 핫한 연예인 누구이지? 핫한 연예인 누구 있죠? 장원영? 자, 장원영이 이제 만약에 장원영님을 이제 친일파로 포섭을 한 거야, 일본이. 친일파로 포섭을 해가지고 이제 막 일본 간섭해서 너무 좋아요, 일본 덕분에 너무 살기 좋아졌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면 그의 팬들이 어떻게 하겠어? 같이 동조를 하겠죠. 친일파가 되겠죠. 그쵸? 그런 것처럼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 뭐 종교. 자, 종교에서 목사님이 우리 종교가 더 이제 막 이제 우리가 하느님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뭐 이제 요거도 믿어야 되지만 뭐 일본 덕분이 큽니다라고 하면서 막 이제 종교 지도자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 밑에 있는 신도들 어떻게 하겠어? 와, 맞네 일본 덕분이네,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쵸? 자, 그러면서 친일파를 양성하는데 좀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 돈도 많고 영향력도 있고 그런 사람들을 포섭을 합니다. 뭐 시인, 뭐 이런 사람들. 그쵸? 자, 그래서요, 자, 이 문화통치의 구체적인 내용들은 무엇인가? 별표. 이 표를 너무너무 중요하게 보셔야 돼요. 자, 요거는요 일본의 주장이고요. 이 줄은요 기만성입니다. 기만성. 자, 봅시다. 자, 청도 원래 군인 출신만 임명했잖아. 그쵸? 자, 무관 출신만 임명 안 하고 뭐? 문관도 임명할게. 자, 문관도 청도부로 임명할게 라고 했지만 실제는 해방까지 단 한 명도 되지 않았습니다. 문관이. 그쵸? 자, 경찰제도. 자, 우리 원래 무슨 경찰제도였어요? 헌병경찰제도였죠. 그쵸? 헌병경찰제도를 바꿉니다. 헌병이니까 너무 무서웠지? 미안해 하면서 보통경찰제도로 바꿉니다. 보통경찰. 자, 그래서요 뭐를 폐지하냐? 헌병경찰 폐지하고요. 그 다음에 조선태형령도 이때 폐지를 합니다. 좋은 거 아니야? 좋은 거 아니야, 얘들아. 봐봐. 자, 조선태형령이랑 헌병경찰 폐지하고 보통경찰로 바꿨잖아. 근데 경찰력을 더 강화시켰어. 더. 어떻게 강화시켰냐면요. 인원, 비용, 관석 어디냐면 경찰서 있죠? 경찰서 이런 거를 싹 다 2배 이상 증가시킵니다. 이렇게 가르쳐줄래? 내가 강제로 보시지 않아가지고. 자, 인원, 비용, 관서를 2배 이상 증가시켜. 2배 이상. 싹 다. 그쵸? 자, 그 다음. 자, 정치 참여하게 해줄게. 도평의회랑 부면협의회를 설치를 해. 그러니까 이거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자, 왜냐하면 봐봐. 우리 대전은 따로니까. 자, 대전은 광역시라서 따로죠. 우리 크게 뭘로 묶이죠? 충청도로 묶이죠. 그래서 그 도의회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 그 충청도의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도평의회,
그 다음에 도 밑에 뭐 있어? 시 있죠. 충청도 무슨 시 이렇게 있잖아. 그래서 그 밑에를 우리 부면이라고 부르거든요. 이때는. 그래서 부면 협의회를 설치를 합니다. 도에서 의회. 그 다음에 부면에서 의회를 설치를 하는 거야. 자, 그래서 이걸 설치를 해서 너네도 조선인도 정치 참여하게 해줄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자, 지방행정에 누구? 조선인도 참여할 수 있게 해줄게. 자, 조선인 참여할 수 있게 해줄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상 실제는요, 의결권이 없어. 의결권이 없는 자문기관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데요? 자, 의결권이 없다는 건요, 결정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는 얘기야. 자, 얘들아 생각을 해봐. 자, 만약에 너네 수학여행, 고등학교 수학여행 선생님이 이제 선생님들이 의견을 했어. 자, 고등학교 수학여행 어디로 가고 싶어 하면서 막 설문조사를 했어, 너네한테. 자, 첫 번째 제주도. 두 번째 서울. 세 번째 일본. 자, 다 좋은데 어디 가지? 막 이러고 하다가 아이들이 너무 좋아요 하면서 우리 일본 갑시다 해가지고 애들이 다 의견을 모아서 우리 일본 가요 하면서 이제 의견을 냈어. 자, 그래서 그래 하고 일주일 뒤에 결정했어. 선생님들이 결정했어. 너네 수학여행은 공주로 가자. 요런 느낌이야. 이해했어? 그래서 애들이 난리가 나겠지 그러면. 에? 일본 가기로 조사 다 해서 설문조사 다 해서 지금 했는데 갑자기 웬 공주? 이렇게 된 거겠지. 그래서 그렇게 얘기한 거야. 너네 결정권이 없어. 그냥 너네 의견 들어본 거야. 이렇게 얘기한 거야. 너네 의견 들어본 거야. 자문만 받은 거야. 조언만 들은 거야. 의견만 들어본 거고 결정권은 너네한테 없잖아. 그래서 공주로 결정했어. 너네 의견은 알겠고 우리는 공주로 결정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이해하셨죠? 그쵸? 자, 그래서 의결권이 없는 자문기관이었습니다. 그쵸? 자, 그 다음 참여가 제한됐고요. 자, 대부분 조선인들로 구성이 됐다 했지만 조선인들 중에서도 누구? 친일파로 구성이 돼. 친일파. 그쵸? 자, 그 다음 자, 교육정책. 자, 우리 무단정치 때는 몇 차였죠? 몇 차 조선교육령? 1차 조선교육령. 자, 이제 문화통치 때는 몇 차? 2차 조선교육령입니다. 2차 조선교육령. 자, 2차 조선교육령 몇 년? 11년. 이거 11년이었나? 미안해. 22년. 자, 그래서 외우기가 쉽죠? 아까 전에 1차 조선교육령은 뭐였어요? 11년. 그 다음에 2차는 22년. 그래서 1, 1, 2 이렇게. 그쵸? 자, 그래서 2차 조선교육령이다라는 거 보시면 되고. 자, 2차 조선교육령의 내용은요, 보통 학교 수업을 증가시켜줍니다. 너네 4년만 다녀서 소송했구나 라고 하면서 수업을 증가시켜줘. 몇 년? 4년에서 6년. 4년에서 6년으로 증가시켜주고요. 그 다음에 대학도 만들어줍니다. 자, 얘네가 좋아서 만들어준 게 아니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우리도 전문적인 교육을 받아야겠다. 우리도 좀 고등 교육을 받아야겠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대학 설립 운동을 해. 우리나라 안에서 사람들이 이제 돈 모아가지고 대학 설립 운동을 하는데 이제 일본이 얘네 대학 세우게 놔두면 안 되겠다라고 하면서 우리들이 세워줄게 하고 일본이 세워준 대학이 있어요. 그게 경성 제국대학. 경성제국대학. 그래서 이 경성제국대학이 지금까지 있나요? 네, 있습니다. 지금의 서울대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세운 거 아니었어요? 아닙니다. 일본이 세운 대학입니다. 자, 괜찮죠? 이제 서울대 전신이다. 경성제국대학이 서울대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네, 지금의 서울대예요. 자, 어쨌든 자, 경성제국대학 세워졌고요. 2차 조선교육령에 의해서. 그쵸? 자, 그러면서요 4년으로 6년으로 늘어났어. 자, 좋은 거 아니에요? 아니야. 왜? 고등교육을 받으려면 돈이 있어야 돼. 돈.
학교를 다니려면 1년 학비가 2천만 원이 들어오대. 2천만 원, 1,500만 원, 2천만 원 정도를 1년에 학비로 써야 된대. 학교에 내는 돈. 학교에 다니려면.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제 조선인들은 다니지 못했겠죠. 가난하니까. 그쵸? 자, 그랬고요. 그 다음에 보통교육 그대로 합니다. 보통교육. 초등교육이라고도 하죠. 초등교육. 그쵸? 그 다음에 기술교육. 보통교육, 뭐 초등교육, 기술교육 위주로 운영을 했다. 사실은 거의 달라진 게 없다라고 보셔도 되겠죠. 그쵸? 자, 그 다음. 자, 언론정책. 언론 출판의 자유를 일부 허용해줍니다. 일부 허용. 그래서요, 언론 출판의 자유를 허용해주면서 신문이 만들어져. 그 신문 이름을 아셔야 돼요. 조선일보, 동아일보,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발간이 됩니다. 몇 년에? 20년에. 조선일보, 동아일보가 발간이 된다. 허용해주면서. 근데 사실은 자, 검열하고요. 싹 다 검사해. 자, 그래서 자기들한테 일본한테 좀 욕하는 내용 있으면 싹 다 뺍니다. 그리고 정관이 뭔데요? 간행을 정지시키는 거야. 그 다음 폐간은요? 간행을 폐지시키는 거죠. 그쵸? 자, 그 다음에요. 그래서 이제 이때 신문을 보시면요. 이제 신문 기사가 이렇게 있으면 원래 이렇게 써야 되잖아. 근데 여기에 구멍이 뽕뽕 뚫려져 있어. 여기가 백지야. 이렇게 다 검열해가지고 삭제해서 신문을 보시면. 자, 그 다음 자, 별표 치고 시작할게요. 치안유지법. 치안유지법. 치안유지법이 뭐냐면요, 여러분. 치안이 좋다, 치안이 안 좋다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쵸? 자,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일본 본토에서 만들어진 거야. 우리나라를 지배하려고 만든 게 아니고 자기네 나라에서 만든 건데 우리나라까지 적용한 겁니다. 확대 적용한 거야. 자, 이게 뭐냐면 치안유지법은요. 이때 1920년대죠. 20년대. 자, 20년대요. 어떤 사상이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유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무슨 사상인 것 같아? 사회주의입니다. 네. 이때 이건 안 적으셔도 돼요. 사회주의 사상이 엄청나게 열풍을 불러. 자, 이유가 있어. 자, 이때 20년대 1차 세계대전 끝나고 자, 식민지들이 독립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식민지들이 승전국의 식민지들은 독립했다 해서 못했다 해서 못했다 했죠. 그쵸? 자, 그렇게 되면서 이제 약소민족 국가들이 많이 생긴 거야. 자, 그렇게 되면서 레닌이 세운 소련에서 누구를 공략해? 약한 자들을 공략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야, 우리가 도와줄게. 괜찮아, 우리 손을 잡아라고 하면서 전 세계 약소민족들한테 뭐야? 얘네가 도와주는 거야. 레닌이랑 소련이 이제 도와주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이 약소민족들한테 사회주의는 굉장히 매력적인 사상입니다. 왜냐면 얘들아, 사회주의 같은 경우에는요, 계급을 두 가지로 나뉘어. 뭐랑 뭐? 자본가와 노동자로 나뉘죠. 통합사회 또 배웁니다. 통합사회에서 사회주의 또 나와요. 자, 자본가와 노동자로 나누죠. 자, 자본가와 노동자로 나누는 기준이 뭘까, 얘들아? 기준이 뭐잖아? 돈이 많은 사람과 적은 사람? 아닙니다. 돈일까? 생산? 수단입니다. 생산 수단은 뭐냐면요,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돈이 벌려. 자, 내가 공장 주인이야. 내가 이제 기업 주인이야.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돈 벌립니까? 안 벌립니까? 벌리죠. 왜? 일을 누가 하니까? 노동자가 하니까요. 그쵸? 자, 그러니까 생산수단이 있는 사람을 자본가, 없는 사람을 노동자라고 합니다. 자, 근데 이 사회주의 사상 자체가요, 자, 누구를? 노동자를 위하는 사상이야. 그래서 노동자가 자본가를 무너뜨리자.
노동자가 자본가를 무너뜨려서 우리 혁명을 일으키자라고 하는 이제 그런 사상이거든요. 그래서 이 노동자를 중심으로 막 이제 우리가 뭉쳐가지고 평등 분배를 하자라고 얘기를 해요. 평등 사상, 평등 세상을 꿈꿉니다. 여기서는. 자, 그래서 자, 이 사회주의라는 사상이 너무너무 매력적인 거야. 누구 입장에서는? 노동자 입장에서는. 자, 그러면 이거를 우리 국가로 봤을 때 이 자본가는 뭐겠어요? 강대국이겠죠. 이 노동자는 뭐겠어요? 약소국이겠죠. 그러니까 이 약소국 입장에서는 이 자본가를 무너뜨리자, 이 강대국을 무너뜨려서 우리가 평등하게 살자라고 하는 이 사상이 너무너무 매력적인 거야. 그래서 이 사회주의 사상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에도 들어오고요. 일본에도 들어와. 일본에는 왜요? 일본에는 노동자 없겠어? 많죠. 그쵸? 일본에서도 빈부격차가 엄청 심했어요. 자,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우리 하나로 똘똘 뭉치자 약간 그런 느낌이 좀 강하거든. 우리 군국주의도 보이듯이 이제 나중에 이제 지들끼리 막 으쌰으쌰 하잖아. 으쌰으쌰 하면서 전쟁 일으키잖아. 공동체 의식이 굉장히 강해요. 일본 민폐 끼치지 말고 남한테 우리 공동체 잘 이렇게 살아가보자 약간 이런 느낌이 있는데, 자, 사회주의 같은 경우에는 공동체가 잘 존속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죠? 혁명을 일으키자잖아. 지금 노동자가 혁명을 일으키자라잖아. 그쵸? 자, 그러니까 우리의 공동체에서 계속 균열을 일으키는 거야, 사회주의가. 그래서 일본에서 먼저 시행을 했어, 이 치안유지법을. 일본에서 먼저 시행을 해가지고 이 사회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싹 다 잡아들입니다. 그러고 나서 어디까지 확대한 거야? 조선까지 확대한 거야, 이 치안유지법을. 자, 그러면 얘들아, 치안유지법은요, 이 사회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겠죠. 그쵸? 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사회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뭘 일으켜? 독립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사회주의 사상을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이랑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다 운동을, 독립운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쵸? 자, 그래서 치안유지법은 뭐예요? 사상을 통제합니다. 자, 무슨 사상? 사회주의자를 탄압을 합니다. 사회주의자. 그래서 사회주의자들이 맨날 이제 소작쟁이 하고 노동운동하고 그게 독립운동으로 번지는 거야. 그래서 사회주의자들은 이제 독립운동을 많이 했습니다. 이 사회주의자들 중에서. 그래서요, 요거는 얘들아 너무너무 잘 나오기 때문에 형광펜을 그어놓읍시다. 자, 치안유지법 몇 년인지까지 보셔야 돼요. 1925년. 1925년. 하셨죠? 자, 그다음 선배는 줄게. 별표. 잘가. 숙제 다 해봐. 자, 산미증식계획 별표 치세요. 산미증식계획 너무 중요합니다. 자, 10년대는 뭐 했어요? 우리 무슨 사업? 무슨 사업 했어? 10년대에는? 그렇지, 토지조사 사업했죠. 토지조사 싹 했어. 얘네 땅 다 뺏었어. 그래서 그 다음 뭐 해야 돼? 산미증식계획을 합니다. 산미증식이 뭐냐면요, 여러분. 산미. 자, 미가 뭐예요? 쌀이에요, 쌀. 자, 쌀을 뭐 하자? 증식시키자. 많이 생산시키자라는 겁니다. 자, 왜냐면요. 자, 배경 봅시다. 자, 일본이 공업화를 하거든. 갑자기요? 갑자기가 아니라요. 자, 이때요. 1차 세계대전 끝나고 일본이 승전했어요? 아니면 패전했어요? 승전했죠. 자, 1차 세계대전이 승리하고요. 일본이 승리하니까, 이 승전국이니까 공업화가 엄청나게 빠르게 진행된 거야. 군수, 물품이나 그런 거를 생산을 하게 되면서 공업화가 엄청나게 빠르게 진행됩니다. 자, 공업화가 진행되니까 논이랑 밭에 뭐가 세워지겠어? 공장이 세워지겠죠. 그쵸? 자, 그럼 논밭에 공장이 싹 세워지게 되면서 얘네들이 농사를 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럼 먹을 게 있어? 없어? 없어. 식량이 부족해진 거야.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먹을 쌀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일본인들 뭐라 생각했어? 괜찮아. 조선에서 가져오면 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일본인들이 먹을 식량을 조선에서 가져와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자, 그러려면 조선이 뭐? 쌀을 많이 생산을 해야 되고, 자,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를 보시면 됩니다. 뭐? 공자 개량합니다.
종자계량. 그 다음에 화학. 뭐를 사용하면 되죠? 땅에 뭐 뿌려? 비료. 비료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자, 우리 논동사 잘하려면 뭐가 많아야 돼요? 뭐가 많아야 돼? 뭐가 꼭 필요하죠? 우리 쌀을 그 벼농사를 잘 지으려면 뭐가 많이 필요하지? 물, 그쵸? 그래서 수리시설. 자, 수리시설까지 확충을 합니다. 수리시설 확충. 수리시설이 물을 모아놓는 곳이죠. 그쵸? 자, 근데 문제가 있어. 여러분, 문제가 있어. 자, 요거 비료 사용하고 수리시설 확충하는 거요. 어떻게 하는지 알아? 자, 어떻게 했냐면, 자, 이 지주가 있죠? 그 소장공이 있죠? 그죠? 자, 이 지주, 원래는 이 비료랑 수리시설을 지주가 돼야 되는 거야. 그죠? 왜 소장공이 돼? 나는 이제 거기서 일하는 사람인데. 그죠? 사장님이 돼야지. 자, 지주가 돼야 되는데, 이 지주가 자기가 안 해. 이 비료 사고 수리시설 만드는 비용을요, 다 누구한테 전가해? 소장공한테 전가하는 거야. 어떻게 전가하는데요? 자, 소장공은 내기 싫지. 근데 내기 싫은데 어떻게 내냐면, 원래는 이제 만약에 5대5야. 자, 원래 5대5였는데, 지주가, 비료랑 수리시설? 돈 얘네한테 하고 싶은데? 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 8대1로 올리는 거야, 그럼. 그러면 얘가 억지로 부담을 하게 되잖아. 그렇게 이제 소장료를 올리면서 이거를 부담하는 그런 느낌으로 갔습니다. 어쨌든 자, 농민들이 대신 잡고 있고요. 수리시설, 농민들이 비용을 싹 다 댔다라는 거. 자, 어쨌든 자, 결과 봅시다. 자, 생산량 늘어났을까요? 늘어났을까? 늘어났습니다. 당연히 늘어나야지, 얘들아. 이 짓을 다 했는데 늘어났습니다, 당연히. 자, 늘어났어. 근데 문제가 있어. 늘어난 양보다 가져간 게 더 많아. 이해했어? 자, 만약에 자, 원래 요만큼 생산을 해. 근데 20만큼 늘어났어. 근데 20만큼 가져가야 되잖아. 근데 60만큼 가져가는 거야. 그러면 조선에 있는 사람들은 뭐야? 더 먹을 게 더 없어져. 없어. 그래서 생산량보다 뭐야? 수탈량이 더 많아. 이게 중요합니다. 생산량보다 수탈량이 더 많다는 거. 자, 그렇게 되면서요, 식민지 지주제가 더 강화되겠죠. 요거 보시면, 그쵸? 자, 한국의 식량 사정 더 악화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뭐 사 먹는지 알아, 얘들아? 만주에 잡곡 사 먹어. 만주 잡곡? 몸에 좋은 잡곡밥 그거 아니에요? 좋은 거 아니에요? 라고 이제 질문 안 하겠지만, 자, 만주 잡곡은요, 여러분 질이 굉장히 떨어져. 그래서 누구한테 먹이는지 알아? 소, 돼지 이런 애들한테 그냥 사료로 주는 거야. 그거를 그냥 사람이 먹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 질이 안 좋은 거를 수입을 해서 먹어, 우리나라에서. 자, 그 다음에 또, 자, 그럼 얘들아 생각을 해봐. 자, 생산량보다 수탈량이 많아. 먹을 게 없잖아, 그렇지? 자, 그러면 뭐를 지어야 이득이야? 무슨 농사 지어야 이득이야? 감자 농사 짓는 게 이득이야? 쌀 농사 짓는 게 이득이야? 뭐가 더 비싸게 팔리겠어 지금? 쌀이겠죠? 그쵸? 자, 쌀값이 올라가면서요, 돈이 되는 농사를 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쌀농사 중심의 경영이 시작됩니다. 왜? 돈이 되니까. 그래서 쌀밖에 안 짓는 거야. 다 벼농사밖에 안 짓는 거야. 그 다음, 한국인 1인당 쌀 소비량이 하락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우리 못 살겠다. 우리 소작도 못 살겠다. 너네 너무 우리한테 너무 뜯어간다 라고 하면서 소작쟁이도 증가하게 된다는 것까지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에 요거 한번 적어줍시다. 만주 작곡 수입
괜찮죠? 자, 그래서 산미증식계획은요 꽤 오래 했어 얘들아. 자, 아까 전에 토지조사 사업은 12년부터 18년까지 했죠. 그죠? 자, 얼마 안 했어. 근데 산미증식계획은요 20년부터 34년까지 합니다. 14년을 해 이거를. 그러면 농촌의 식량 사정이 더 안 좋아졌겠죠. 그쵸? 그래서 농촌 사람들이 일본을 굉장히 싫어했대. 자, 그 다음. 자, 회사령을 철폐합니다. 몇 년? 1920년에 회사령 철폐합니다. 왜? 자, 일본이 공업화됐죠. 그래서 막 공장을 막 돌려. 기업들이 공장을 막 돌린단 말이야. 자, 그렇게 되면서 남는 자본 있죠. 잉여 자본. 자, 이 남는 것들을 조선에 이제 팔게 되는 거죠. 이제 팔기 시작하는 거지. 잉여 자본은 조선에 진출시키기 위해서 회사령을 철폐합니다. 자, 허가제에서요. 뭘로 바꿔? 신고제로 바꿔. 왜냐면 이제 일본 기업들이 많이 진출을 하게 되는데, 자, 이거 조선 천국이 다 하나하나 허락하고 있으면 너무 귀찮잖아. 그러니까 이제 신고제. 뭐? 나한테, 총독한테 신고만 하면 회사를 세울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쵸? 자, 그 다음. 그래서 일본인 자본 침투가 증가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 일본인 회사들이 막 세워지기 시작해. 뭐 미쓰비시나 뭐 미쓰이나 그런 이제 여러 가지 기업들이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다음 그 밑에 관세도 철폐합니다. 자, 관세 철폐 왜 했을까요? 당연히 싸게 팔기 위해서겠죠. 그렇죠? 자, 잉여 상품을 남는 상품을 팔아치우기 위해서 관세까지 철폐합니다. 그렇죠? 자, 그 밑에 하나 더 적어보자. 신은행령. 신은행령. 1928년. 자, 조선 식산은행 몇 년? 10년도에 만들어졌죠. 10년대 몇 년? 18년이라 돼있지. 똑같이 10년 뒤에 28년에 신은행령 만들어서 그냥 모든 은행 있잖아. 조선에 있는 모든 은행들 다 합병합니다. 하나로. 이 신은행령은 뭐야? 은행을 합병하는 거야. 은행 합병. 괜찮으시죠? 그죠? 20년 약간 요런 느낌. 그쵸? 자, 그래서 요런 내용들이 나와. 그러면 이게 10년 된지 20년 된지 30년 된지 우리가 구분해서 고르시면 돼요. 우리 문제에서도. 그쵸? 자, 그 다음 30년대 봅시다. 자, 30년대 대공황 나오죠. 몇 년? 30년 되기 전에 1929년. 1929. 자, 민족 말살 통치를 왜 했다 했지? 우리나라 사람들을 뭐에 동원하기 위해서? 침략 전쟁에 동원하기 위해서. 침략 전쟁에 동원하기 위해서 만들어 이제 통치를 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쵸? 자, 정치 별표 칩시다. 자, 이 친구들이 어떻게 우리나라의 민족 정치를 말살을 하려고 하냐? 자, 한국 신민화 정책을 해요. 한국 신민화 정책이 뭐냐면요, 얘들아. 자, 일본에는 왕이 있죠. 천황이 있지, 천황이. 그렇죠? 일본에 왕이 있죠. 자, 일본의 왕이 천황이라고 부르는데 천황의 나라에 충성스러운 민족이라 해가지고 한국 신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사는, 일본에 사는 민족, 그 사람들, 신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한국 신민화 정책을 하기 위해서 뭐 한다? 자, 우리는 천황의 국가에 충성스러운 신민입니다 라는 그런 내용의 글이 있어요. 그거를 외우게 시켜. 학교 학생들한테 다 외우게 시켜. 다 줘놓고 자, 이거 다 외워 라고 하는 거야. 한국 신민 서사.
신민서사를 암송시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대. 이제 길 가다가 이제 경찰이 붙잡아서 현서야 너 한국신민서사 해봐. 근데 하다가 기억이 안 나요. 경찰서 가는 거야 그냥. 꼭 암기를 했었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 친구 할아버지가 이제 굉장히 오래 사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이제 이때 태어나신 분이야. 40년대 이게 1930년대에서 40년대까지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왜냐면 이제 우리 45년에 광복이니까. 자, 그래서 이제 그 40년도에 태어나신 분인데 이제 그 할아버지가 엄청 이제 할아버지니까 이제 좀 기억력이 안 좋으신데도 일본어를 굉장히 잘하셨대. 그러면서 한국 신민서사를 다 외우고 계셨대. 걔가 물어봤을 때 할아버지 왜 이렇게 일본어 잘해요? 그랬는데 나 한국 신민서사도 안다면서 한국 신민서사를 그때까지 다 외우고 계셨대. 거의 이제 돌아가시기 뭐 1, 2년 전에 물어봤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셨대. 그분은 이제 일제감정기도 겪어보셨고 방북도 겪어보셨고 6.25 전쟁까지 겪으신 할아버지였어. 근데 한국 신민서사를 그때까지 외우고 계셨다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강압적으로 다 외우게 시켰는지 아시겠죠? 그쵸? 그때까지 안 까먹는 거야. 자, 한국 신민서사를 암송시킵니다. 그 다음에 일본의 토착시를 모시는 사당이 있어요. 우리 일본 여행 한번 가보면 되게 이제 빨간색으로 이렇게 돼 있는 신사 들어보셨나요? 신사? 그쵸? 자, 여기 일본의 토착신 사당이 있어요. 근데 이제 다른 거는 괜찮은데 이제 야스쿠니 신사 같은 거 있잖아. 그런 게 문제야. 왜냐하면 일본의 이제 전쟁 영웅들 있잖아. 일본의 2차 세계대전이나 그런데 전쟁 영웅들 있죠. 뭐 학살하는데 이바지한 그런 사람들을 신으로 모셔놓은 거야. 그래서 여기에 이 신사에 이제 조선인들한테 가가지고 참배를 하라는 거야.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제 기도를 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을 많이 죽인 사람들한테 감사합니다라고 이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지. 신사 참배를. 그쵸? 자, 그 다음. 자, 천황이 있는 곳을 향해 절해. 자, 천황이 어디에 살까요? 당연히. 왕이니까 어디 살겠어? 궁궐에 살겠죠? 그쵸? 자, 궁성에 살아요. 근데 이제 천황이 있는 곳을 향해 절을 해. 이제 메카도 아니고. 궁성 요배를 합니다. 궁성 요배. 자, 우리 쿨안에서 이제 하잖아. 뭐 하루에 몇 번씩 이제 메카를 향해서 절을 하도록 해라, 뭐 기도를 하도록 해라 이렇게 하잖아. 그런 것처럼 이제 천황이 있는 곳을 향해서 여기 북쪽에 있으면 이쪽에 있으면 여기를 향해서 절을 하는 거야. 궁성 요배를 시킵니다. 자, 그 다음. 자, 민족 말살 정책을 해요. 자, 뭐를 주장해? 자, 내선일체를 주장합니다. 내선일체가 뭔데요? 자, 내선일체는요. 요거 뭐 한자를 알아야 돼. 몰라도 이 정도 한자는 아는데. 자, 안, 내자 들어보셨죠? 자, 우리나라 안. 그러니까 일본과 조선. 일본과 조선은 일체, 한 몸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일본과 조선은 하나다. 그죠? 자, 그 다음 일본식 이름으로 바꿔라. 뭐? 창씨게요. 일본식 이름으로 바꾸는 거를 강요를 합니다. 만약에 바꾸지 않을 시 식량 배급을 못 받아. 학교도 못 가. 식량 배급도 못 받아. 그죠? 자, 그 다음. 자, 조선어 사용 금지 당연히 하고요. 우리 역사 교육 금지 다 시킵니다. 다 금지. 자, 그 다음. 자, 일선 동조론 밑줄. 자, 이건 뭐냐면요. 일본과 조선은 같을 동자. 뭐? 조상이 같대. 말이 안 되는 소리지. 일본의 조상님이 당군왕검이야? 아니죠. 그쵸? 자,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고요. 자, 근데 이렇게 주장을 했다는 거죠. 자, 그 다음 독립운동가도 탄압을 합니다. 어떻게 탄압을 하냐면 조선 사상권 보호관설령. 자, 이것만 봐도 너무 어려워요. 쫄지 마세요. 자, 법은 항상 이제 이름값을 합니다. 조선 사상범. 그러니까 독립운동가라는 거야. 자, 이상한 사상을 가지고 있는 범죄자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독립운동가입니다. 자, 보호관찰령. 얘들아, 보호관찰 들어보셨습니까? 자, 죄수가 이제 감옥에서 나오면 이제 흉악한 범죄를 이제 저지른 죄수들 있죠? 그런 죄수들은 이제 경찰이 이제 주기적으로 뭐 해요? 보호관찰하잖아. 그치? 감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조선 사상범 독립운동가들이 감옥에서 나와도 보호관찰 한다는 거야. 계속 감시한다는 거야. 이해하셨죠?
자, 그다음. 자, 조선 사상권 예방 구금령. 이거는 뭐냐면요. 자, 독립운동가들을 예방한대. 예방? 그러니까 독립운동을 하지 않았는데 예방한다고 미리 가둬놓는 거야. 이해하셨습니까? 자, 이거는요. 41년에 위법 행위를 하지 않아도 의심만으로 가둘 수 있습니다. 위법 행위를 하지 않아도 의심만으로 가둘 수 있다. 자, 그 다음 교육 봅시다. 3차 조선교육령. 자, 3차 조선교육령 나옵니다. 자, 몇 년? 1938년. 자, 3차 조선교육령은요, 여러분, 조선어를 선택 과목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선택 못하게 한 거죠. 그래서 선택 과목으로 만들어가지고 선택 못하게 한 거야. 그쵸? 너네 2학년 때 가면 선택 과목 하잖아. 그런 것처럼 조선어를 선택 과목처럼 만든 거예요. 자, 그 다음 4차 조선교육령 봅시다. 43년 4차 조선교육령 43년 뭐? 이때는 조선어 한국사 교육을 아예 금지시켜. 아예 금지. 과목으로도 만들지 않아요. 교육을 아예 금지시킵니다. 그 다음에 소학교를 이름을 바꿔. 무슨 학교로? 국민학교로. 그래서 국민학교가 왜 국민학교냐면요, 황국 신민의 학교. 황국 신민의 학교라는 뜻입니다. 그쵸? 자, 국민학교는요, 몇 년? 41년에 만들어요. 41년에 이름이 바뀝니다. 그래서 얘들아, 국민학교가 초등학교로 이름 바뀐 지 얼마 안 됐어요. 이제 어머님, 아버님 세대는 거의 다 국민학교야. 국민학교로 나왔다고 말씀하실걸? 그래서 우리 엄마도 국민학교 세대입니다. 저는 초등학교고요. 저 초등학교입니다. 자, 어쨌든 국민학교, 뭐 한국신민의 학교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이름을 바꾼 거예요. 41년에. 자, 또 언론을 탄압합니다. 조선일보, 동아일보 아예 폐지. 아예 폐지. 아예. 1940년에 아예 폐지합니다. 20년대에 만들어진 거 지금 40년에 폐지를 했어요. 하셨나요? 자, 그 밑에 봅시다. 자, 우리 대공황 밑에 적읍시다. 자, 대공황 밑에. 자, 일본이 우리 대공황 그쪽 여기 이쪽 밑에 적으시면 돼요. 자, 일본이요. 우리 중국을 먹겠다. 이제 임진왜란의 그 소망을 이루겠다라고 하면서 어디부터 점령했어? 중국 본토를 점령했어요? 아니면 위에 만주부터 했어? 만주부터 했죠. 그쵸? 만주로 나갑니다. 일단. 자, 만주 사면 몇 년? 31년. 자, 만주로 나가고요. 중국 본토로까지 나가. 무슨 전쟁? 중일전쟁 37년. 중일전쟁 37년. 자, 그러다가 미국까지 건드리네. 무슨 전쟁? 태평양 전쟁 41년. 그쵸? 자, 그래서요, 본격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을 잡아가고 우리나라 사람들을 이제 본격적으로 끌어당기던 때는 여기 이 중일전쟁과 이 태평양 전쟁 이 시기입니다. 여기 이 시기 때 가장 많이 끌고 가. 왜? 급하니까. 사람이 급하니까. 자, 그래서 병창 기지화 정책을 이제 시작하게 되는데요. 자, 병창 기지화는 뭘 한다는 거야? 우리나라를 기지로 만든다는 거야. 자기들의 기지로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내가 이거 잘못 적어놨어. 미안해. 자, 31년이 아니에요. 39년부터예요. 1939년부터 1945년입니다. 병창 기지화 정책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 2차 세계대전 시기잖아. 그쵸? 2차 세계대전 시기에 딱 병창 기지화 시작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요. 자, 두 개가 나오고 남녀 북양 정책 하나, 그 다음에 국가 총동원법 나옵니다. 그래서요. 내가 왜 두 개로 나눠놨냐면 중일 전쟁 전 후야. 중일 전쟁 전후입니다. 자, 중일 전쟁 몇 년? 37년. 그래서 남녀 북양 이런 애들은 뭐예요? 중일 전쟁 전. 그 다음에 국가 총동원법은 중일 전쟁 후.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야. 자, 남녀 북양 정책은요. 자, 한마디로 남쪽에서는 연화 만들고 북부에서는 양을 만든다라는 겁니다. 양 사육합니다. 왜? 일본이 자본가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가져가는 거죠. 만들어서. 그쵸? 자, 남녀 북양 정책하고요. 그 다음에 공업발전 지역. 얘들아, 우리 통일 학교에서 뭐 통일교육 이런 거 하니? 뭐 통일의 날 뭐 이러면서 막 이런 거 막 백일장 쓰고 막 그렇게 하잖아. 자, 그러면요. 북한이랑 우리랑 왜 통일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 북한에 뭐가 많아? 그치, 지하자원이 많아. 그러니까 일본도 알고 있어. 북쪽에 지하자원이 많은 걸 알고 있단 말이야. 남한은 뭐 없어. 남한은 뭐 없고요. 자, 우리는 기술력 있죠. 자, 어쨌든 자, 북쪽에 옛날부터 북쪽에 지하자원이 많았어. 그러니까 공업 발전을 어디서 하겠어요? 북쪽에서 하겠어? 남쪽에서 하겠어? 북쪽에서 하겠죠. 그래서 일본이 공장을 어디에 다 세워놔? 북쪽으로 다 세워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북한이랑 남한이 경제적 격차가 엄청나게 많이 나게 되죠. 우리 지금은 우리가 더 잘 살지만 광복 직후에는 위쪽이 훨씬 잘 살았어. 어쨌든 자, 공업발전 지역이 북부로 편중이 됩니다. 지하자원 때문에. 그래서요, 우리 이거를 뭐라 하냐? 우리 이 정책을 식민지 공업화 라고 합니다. 식민지 공업화. 자, 그러니까 당연히 나중에 산업이 불균형하겠죠. 왜? 남쪽은요, 전라도, 경상도 이쪽은 농사가 잘 돼. 한강 끼고 농사가 잘 되잖아. 그러니까 농사를 다 하게 하고 위에는 공장 다 세워놓고 밑에는 농사하게 하는 거야. 괜찮죠? 자, 그래서 산업이 불균형해졌다라는 거. 자, 그 다음 국가 총동원법. 얘들아, 마음이 급해졌어. 이제 중일전쟁 터지고 나서 얘네가 이제 일본이 마음이 쫄린단 말이야. 안 되겠다. 우리나라에 있는 거, 조선에 있는 거 다 끌어쓰자. 총동원하자라고 하면서 자, 몇 년? 37년 후라 했으니까 38년부터. 자, 1938년부터 합니다. 45년까지. 합니다. 중일전쟁 후 요거 자, 국가총동원법을 하게 됩니다. 별표. 자, 국가총동원법 많이 나와. 자, 총동원해야 돼. 우리나라에 있는 거 총동원해야 돼. 사람 다 가져가야겠죠? 물건, 사람 다 가져갑니다. 어떻게? 자, 인적 수탈은요, 이거 순서대로거든요. 이것도 이제 마음이 힘들 수는 있겠는데 여러분 요거 연도를 다 외우셔야 돼요. 왜냐하면 악독하게 시험 문제를 내시더라고. 이제 우리 학교 좀 쉬워요 해도 이제 이 정도는 다 내더라고. 그래서 자, 면접을 한번 봅시다. 자, 얘들아, 당연히 몇 년부터겠어? 총동원법이 38년이니까 38년부터 시작입니다. 그쵸? 1938년부터. 자, 처음에는 이제 되게 올 사람은 와. 우리를 위해서 싸울 사람은 와. 뭐? 지원병제를 실시합니다. 지원병. 자, 지원병을 받아. 근데 말이 지원병이지 그냥 이제 끌고 갑니다. 끌고 가요. 지원병제. 자, 그 다음 1년 뒤 1939년은요 국민 징용령제예요. 그래서 끌고 가. 뭘로? 병사로 끌고 갈까요, 여러분? 용이잖아, 용. 징병제가 아니잖아. 징용령이야. 뭐하러 끌고 가? 병사 아닙니다. 뭐하러?
노동하러. 뭐 광산. 우리 영화 군함도 본 사람 있습니까? 군함도? 안 봤어? 그 일본 섬이 있거든요. 섬. 그 섬에 광산 채굴하려고 이제 사람들 다 던져놓고 거기서 광산 채굴하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이제 2차 세계대전 질 때 그게 이제 강제 노동을 시킨 거잖아. 그래서 일본이 이게 뭔가 얘네가 살아있으면 일본이 노동 착취했다라고 하면서 증거가 될 것 같으니까 이 군함도에 있던 사람들을 싹 다 학살을 해버리려고 했대요. 했대. 그래서 증거를 없앤다고. 어쨌든 자, 뭘 끌려가는 거야? 노동자를 끌고 가는 겁니다. 그 다음 1943년 사람이 부족하네. 누구? 너네 나이 때 애들을 끌고 가는 거야. 너네 나이 때 애들. 그래서 너네는 그때부터 다 끌려갔어. 학도병제입니다. 학도병제. 이제 학생들까지 학도병으로 끌고 가기 시작해. 그 다음 44년. 자, 여러분 광복이 몇 년이라고? 45년 1년 전이야. 마음이 더 급해. 이때 일본이 뭐 하던 때냐면 카미카제 알아? 그 자살 특공대? 그 어떻게 하는 거냐면 그 전투기에 기름을 얼마 안 넣는 거야. 가는 기름만 넣고 오는 기름을 안 넣어. 왜? 거기서 자살하라고. 거기에 그냥 꼬라박아. 비행기가 꼬라박으면 펑 하고 터지잖아. 폭파하잖아. 그니까 그만큼 너네 피해를 입혀라 해가지고 그렇게 보내는 거야. 자살 특공대 할 때거든요. 이때 마음이 급해져가지고. 자, 이때는요 얘네도 마음이 급해지니까 싹 다 끌고 가. 우리 그걸 뭐라 하죠? 징병제를 합니다. 징병제를 해요. 징병제. 자, 강제로 끌고 갑니다. 자, 그 다음 같은 연도 44년에요. 자, 지금 다 무슨 내용밖에 없어? 남자만 끌려가는 내용밖에 없네요. 여자도 끌려갑니다. 뭘로? 정신대로. 자, 정신대로 끌려가요. 제가 궁금한 건 저게 그러면 일본 그 옥세예요. 네? 그 국가 총교환권이 네. 일본이 그거 하는 총옥세인가 보네요. 일본에 뭐? 옥세, 총옥세. 총옥세? 네. 그런 말이 있어? 네, 있던데. 내가 한번 찾아볼게 그럼. 그래서 정신대 여자를 끌고 갑니다. 여자를 싹 다 끌고 가. 여자를 끌고 가서 뭐 시켜? 군수 공장에서 공장 일을 시켜요. 노동을 시켜요. 근데 정신대 이제 일을 한다고 해서 끌려갔는데 뭐가 되기도 해요? 군대 가서 위안부가 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정신대로 끌려갔는데 위안부가 되기도 합니다. 자, 남자든 여자든 다 끌려가죠 지금. 자, 그러고 나서요 물적 수탈합니다. 물건을 수탈을 해요. 어떻게? 미국이 뭐라고? 쌀, 그쵸? 쌀이고요. 금속 다 가져갑니다. 왜? 이제 칼, 총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뭐까지 가져갔냐면요 그 집에 다 뒤지는 거야. 다 뒤져가지고 뭐까지 가져가냐? 숟가락, 젓가락까지 다 가져가. 왜? 금속이잖아. 그쵸? 자, 우리 이걸 뭐라 해? 공출. 다 가져갑니다. 공출. 자, 그러면 쌀이랑 이거 다 가져가면 밥은 어떻게 먹어요? 밥 어떻게 먹긴? 배급을 하지. 전쟁 시에는요 나라에서 다 모든 식량을 다 통제하기 때문에 뭐야? 배급을 합니다. 식량 배급제. 자, 식량을 배급합니다. 자, 원래는요 이제 하루에 2끼를 이제 줄 서세요 해가지고 이제 나눠줘. 근데 나중에 이제 이 시기 때 가잖아요. 이 시기 때 좀 이제 좀 급박한 이 거의 그 40년대로 가면 나중에는 하루에 한 끼만 줘. 식량 배급을. 하루 한 끼만 줍니다. 근데 이 식량 배급도요 창식이에요. 일본 이름으로 바꾸지 않으면 이 식량 배급을 못 받아. 그런 상태였습니다. 자, 어쨌든 국방헌금 이거 뭐겠어요? 이 기부금이죠. 기부금. 자, 기부금 강요한다라는 거 보시면 되고요. 자, 추가합시다. 자, 그 밑에 국가총동원법의 일부로요 국민정신
자, 이거는 뭐야? 이 국민정신총동원 운동을 하면서 연맹을 하나 만들어. 뭐? 국민정신총동원 조선연맹을 만듭니다. 국민정신총동원 조선연맹을 만들어. 이 국민정신총동원 조선연맹 밑에 그 산하에 애국반을 만듭니다. 애국반. 애국반이 뭔데요? 자, 이 애국반은요, 이 연맹 산하에서 만든 기구인데, 자, 애국반은 우리 아파트 단지마다 이제 106동에 애국반 하나, 105동에 애국반 하나 이렇게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애국반들은 무슨 뭘 하냐면 국방헌금. 자, 냅시다. 기본 냅시다. 자, 106동 애국반 이러면서 자, 내세요 이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약간 친일적인 이제 행보들을 했다라는 거. 자, 여기까지만 하자. 자, 농촌 진흥운동 봅시다. 자, 농촌 진흥운동. 자, 농촌은요, 얘들아, 방금 전에 얘기했죠. 자, 산미증식 계획, 토지조사 사업 이런 거 하면서 농촌에서 일본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안 좋아졌댔죠. 그쵸? 농촌 사람들이 얼마나 싫어하겠어. 자, 그러니까 맨날 일어나. 이제 20년대에 소작쟁이가 맨날 일어나. 아, 몰라, 나 파업할래. 파업 이러면서 이제 막 이제 들고 일어난단 말이야. 자, 그러니까 이 농촌을 좀 이제 우리가 진흥시켜줄게. 우리 일본이 너네 진흥시켜줄게 하면서 운동을 일으킨 거예요. 자, 조선 농민을 폐유하기 위해서 일으켰습니다. 자, 몇 년? 32년부터 40년까지. 32년부터 40년까지 하고요. 자, 뭐를 막기 위해서? 소작쟁이. 자, 소작쟁이를 그만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조선 농지령을 내렸습니다. 34년에 조선 농지령. 뭐 이제 너네 소작인들의 뭐 이제 권리를 조금 높여줄게 라면서 실시를 했지만 허울뿐인 정치였고 그다지 도움은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요, 이제 농촌진흥운동의 대표적인 거는요, 이제 일본이 농촌 진흥해준다 하고 한 거잖아. 그래서 이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야, 농촌이 너네가 가난한 거는 뭐야? 너네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해. 에? 이렇게 되잖아. 왜요? 이러면 니네가 일을 안 하고 게을러서 그래. 너네만 일하면 농촌이 진흥되지 우리 탓은 아니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운동도 했냐면, 이 운동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흰옷 안 입기 운동 이런 걸 해.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흰옷이요, 백이민족이라고 하잖아,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래서 하얀 옷을 전통적으로 입잖아. 근데 이거를 이제 말살시키려고 예를 들어서 이제 흰옷을 입으면 게을러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흰옷 입으면 게을러져 라고 하면서 흰옷 입은 사람한테 이제 먹물총을 쏩니다. 너 흰옷 입어서 먹물총 써가지고 검게 만들고 막 그렇게 한 거야. 자, 도움이 됐겠습니까? 하나도 안 돼. 한 때까리도 안 돼, 진짜로. 그래서 농촌 진흥도 결국에 진흥됐다 안 됐다? 안 됐다라는 거까지 보시고 끝내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자, 복습해보시고요. 자, 숙제 다음 주까지 내세요, 여러분. 다시요. 고생하셨습니다. 가시오.